만두가 그냥 만두지 아무리 맛있는 만두 먹어봐야 냉동만두에서 몇 단계 더 높은 버전의 갓 나온 만두 맛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 손톱을 걸고 추천드릴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1년 365일 내내 50년 동안 진짜 내내 사람 가득 차 있어요. 일본인들이 만두 먹고 싶다라고 말하면 그냥 무조건 여기 가자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평일 낮이나 주말 밤이나 마치 사람들이 만두 먹고 죽은 좀비 때처럼 몰려와서 가게 안이 늘상 꽉꽉 차 있어요. 문 열고 들어가면 치익 하는 철판 위 기름 끓는 소리랑 뽀얀 증기를 뿜어내는 열기랑 사람들 술잔 부딪히고 큰소리 내는 이것저것 소리가 전부 뒤섞여서 약간 귀가 멍할 정도인데요. 그저 단돈 300엔짜리 만두 하나 먹겠다고 일본 전역 730개 매장에서 1억 2천만 명이 1년 365일 북적거리는 곳, 일본 중화요리계의 심장 바로 교자노 오쇼입니다. 지금은 거대 주식회사가 되어버린 이 만두집의 시작은 마치 소년 만화처럼 울컥스러웠는데요. 1967년 교토대학 근처에 1호점을 낸 가토 아사오는 출근할 때마다 짜증이 치솟았습니다. 당시에 돈 없어서 굶는 고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학비 내기도 힘든 대학생들이라 애들이 끼니를 거르고 다니는데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배고프다는 하소연만 들렸던 거죠. 가토 아사오는 그게 너무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젊은 놈들이 밥을 굶어서야 나라가 바로 쓰겠냐라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이 양반은 가게 문 앞에 일본 요식업 역사에 길이 남은 그 전설적인 공고문을 붙입니다. 돈 없는 사람 와라. 설거지 30분 하면 배 터지게 밥 먹여준다. 일명 설거지 결제 시스템이었는데요. 그냥 적선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너의 신성한 노동력을 당당하게 밥으로 교환하라는 의미였고 돈 없는 청춘들의 윗뿐 아니라 자존심까지 지켜준 세상에서 가장 쿨하고 펀한 공고문이었죠. 이 양반 조건도 안 따졌습니다. 학생증 필요 없어요. 그냥 배고프면 들어와서 고무장갑 끼면 됩니다. 그러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랑 고봉밥을 산처럼 쌓아서 내줬어요. 그때 여기서 설거지하면서 만두 얻어먹던 꼬질꼬질한 청년들이 나중에 유명기업 사장 되고 의사 되고 변호사 됐습니다. 꼬질이들이 성공해서 돌아와서는 사장님 그때 그 만두 덕분에 살았습니다 라며 또 다른 꼬질이 후배들을 위해 만두 100인분을 선결제하고 갔다는 일화는 교토 바닥에서 소문이 자자합니다. 배고픈 청춘들의 등짝을 두들겨가며 먹여 살린 서민들의 급식소. 이게 바로 일본인들이 아무리 큰 사건이 터졌다 한들 그래도 오쇼는 못 버리지 라며 젓가락 드는 이유이기도 해요. 여기 만두 그냥 물만두나 튀김만두처럼 얌전한 녀석 아닙니다. 아주 원초적이고 야만적이에요. 야끼교자가 사실 뭐 군만두라는 뜻이긴 한데 군만두랑 다른 건 이리저리 뒤집어 제껴가며 굽는 게 아니라 한쪽 면을 바삭하게 굽고 다른 면은 찌듯이 익혀서 바닥은 바삭하면서도 베어 물면 촉촉한 게 이 야끼교자의 특징이죠. 바닥에 구워진 면을 보면 기름에 튀겨지듯 구워져서 약간 갈색 마그마 느낌으로 바삭해버리는데 또 반대는 증기로 쪄져서 보드랍고 쫄깃해 보여요. 손으로 누르면 손이 쩍하고 들러붙을 만큼 촉촉합니다. 한 입에 두 가지 식감이 공존하는 일석이조 만두랄까요? 갓 구워져서 나온 만두를 베어 물면 입안 당연히 다대입니다. 얇은 피가 터지면서 안에서 뜨거운 돼지고기 육즙이랑 마늘 향이 입에 와락 쏟아지는데 일단 냄새부터가 폭력적이에요. 고소하고도 찐득한 돼지기름 냄새와 압도적인 마늘 향이 콧구멍을 강제로 확장시켜버리는데 치아가 만두피를 뚫고 들어가는 순간 뜨거운 김이랑 돼지기름, 그 라드 특유의 진한 풍미가 줄줄 흘러나옵니다. 기름이랑 육즙이 거의 국물 마시듯 목구멍으로 흘러오는데 이것만 있었으면 느끼했겠지만 이 안에 마늘이 진짜 많이 들어있거든요. 느끼할 수 없이 마늘이 정신 차리라며 혀 두드려줍니다. 그리고 교자노 오쇼의 만두는 더럽게 먹을수록 맛있어지는데 그냥 간장 덜어서 이쁘고 깔끔하게 찍어 드시지 말고 테이블에 고추기름 있어요. 그거 건더기 한 움큼 덜어서 거기에 식초랑 간장이랑 잘 섞은 다음에 그 소스를 만두 위에 한가득 올려서 먹는 겁니다. 매콤하면서도 시큼한 소스가 만두피의 기름기를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건데 이때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저절로 하는 소리가 튀어나와요. 여기 가게 진짜 비오는 날엔 1마일 밖에서도 냄새 풍깁니다. 이 특유의 마늘 향이 엄청나요. 그런데 2013년 12월 19일 만두 냄새 대신 피냄새 진동하는 사건이 터져버리는데요. 당시 4대 사장이었던 오히가시 타카유키는 과거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4천억 원의 빚을 지고 망해가던 오쇼를 기적처럼 살려낸 구세주였습니다. 이 양반 운전기사도 없이 매일 직접 차를 몰고 출근했어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가장 먼저 출근해서 본사 현관이랑 주차장을 직접 쓸고 닫고 지나가는 사원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회사 사람들이 이 양반을 청소하는 성자라고 불렀어요. 이 범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매일 새벽 5시 30분이면 무조건 빗자루 들고 저기 쓸고 있다
있다는 거 말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홀로 차를 몰고 주차장에 도착해서 내리던 그 순간 숨어있던 검은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탕탕탕탕 권총 4발이 망설임 없이 복부와 심장을 관통했고 평생 회사를 위해 빗자루를 들었던 오히가시 타카유키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지고 맙니다. 수십만 엔이 들어있던 지갑도 시계도 차량도 그냥 전부 다 그대로였어요. 오직 목숨만을 노렸던 거죠. 일본 열도는 충격과 공포 그리고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신문 일면과 뉴스 헤드라인은 이 사건으로 도배됐어요. 헬기가 날아다니면서 사건 현장을 생중계했고 주간지들은 온갖 자극적인 제목들을 쏟아냈습니다. 만두 제국의 검은 커넥션, 사라진 260억엔의 행방, 피해 보복 같은 것들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도대체 누가 저런 훌륭한 사람을 죽인 거냐, 내부의 권력 다툼인 거냐, 아니면 야쿠자의 돈 세탁인 거냐 등등 그냥 소문만 계속 무성해져 갔습니다. 왜냐면 범인이 그냥 사라졌거든요. CCTV도 전부 다 피했고 그냥 흔적이 없었대요. 프로 중에서도 초프로였던 거죠. 그러자 대중들의 공포는 의심으로 변했는데요. 거기 야쿠자 기업이니까 사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면서요. 총수가 총 맞아서 사망하고 야쿠자 자금줄이라는 소문까지 돌았으니 주가는 폭락하고 가게는 망했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여기 무섭다 찜찜하다 하면서도 일본인들 계속 가서 먹었어요. 이유는 뭐 당연히 맛 때문이죠. 머리는 거부하는데 혀가 기억하는 그 돼지 기름과 마늘의 중독성을 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만두를 씹어대는 기묘한 상황이 3년간 이어졌죠. 그리고 2016년 회사는 그냥 묻고 지나갈 수도 있었을 사건의 전말이 담긴 보고서를 세상에 공개해버리는데요. 과거 창업주 일가가 야쿠자 관련 기업과 260억엔, 한국 돈으로 약 2,600억 원 규모의 부적절한 거래를 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그냥 욕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이 열도를 펑펑 울려버립니다. 사망한 오히가시 사장은 이 검은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야쿠자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으며 회사를 지키려다 보복당해 순직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진실이 밝혀지자 여론은 180도 뒤집혔는데 사람들은 그동안 야쿠자 앞잡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걸 미안해했습니다. 오히가시 사장은 뒤에서는 더러운 짓 하고 앞에서 청소하면서 착한 척하던 그런 위선자가 아니라 진짜로 썩은 환부를 도려내다가 세상을 떠난 영웅이었던 거죠. 그때부터 일본인들의 방문은 그냥 식사가 아니었어요. 응원이자 의리 같은 거였는데 진실이 밝혀진 그 해 교자노 오쇼는 창사 이래 역대 최고 매출을 갈아치웠습니다. 사실 설거지하면 공짜로 밥을 준 창업자는 낭만파이자 맨손으로 오쇼를 키워낸 대단한 양반이었던 거고 문제는 그 아들인 3대 사장이었는데 이 양반이 야쿠자 관련 기업과 엮여 있었던 거예요. 이 관계를 끊고 회사를 회복하려 애쓴 4대 사장은 창업주의 처남이었고요. 즉 창업주 아들이 싼 똥을 창업주의 처남이 치우려다가 총 맞아 죽은 겁니다. 그 당시 경찰 수사 인력만 24만 명을 투입했대요. 교토부 경찰 역사상 최대 규모였는데 범인이 남기고 간 건 담배꽁초 1개. 근데 또 거기서 채취한 DNA랑 일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환장을 노르신 거죠. 그렇게 연구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이 사건은 2022년 무려 9년 만에 범인이 잡힙니다. 이 사실이 낱낱이 밝혀지고 나니까 일본인들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냥 맛있는 만두 가게가 아니라 이거 완전 목숨 걸고 지켜낸 만두 가게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 대단한 신념에 감동받고 울면서 만두 계속 먹는 겁니다. 일본 전역 730개 매장에서 1초에 2개씩 팔려나가는 만두 교자노 오쇼. 여러분들 교자노 오쇼에 오시면 일단 기본으로 만두 한 판이랑 텐신항이라고 하는 천진반 그거 시키시고 만두 2개 남았을 때 한 판 더 시키면서 요쿠야키로 달라고 하세요. 이게 뭐냐면 만두 밑바닥 태우기 직전까지 아주 크리스피하게 구워달라는 건데 이거 젓가락으로 만두 표면 긁으면 거의 드르륵 소리 납니다. 같은 만두를 또 다르게 먹을 수 있는 비기예요. 사람은 배신하지만 맛은 배신하지 않는다는데 여기 만두는 사연을 알고 먹으면 배신은커녕 한 접시 더 시키게 되실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